엄마, 이 사람이 민석 오빠야. 수아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윤정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섰다. 그런데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윤정의 심장이 멎었다. 민석. 10년 전 그 이름. 남편을 잃고 세상이 무너진 듯 했던 그 시절, 유일하게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준 사람. 짧은 사랑을 했지만 둘은 진심이었었다. 어린 그 남자는 슬픔에 잠긴 윤정에게 다시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정은 죄책감과 현실 앞에서 그를 떠났고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두 사람의 마음 한켠엔 항상 남아있던 가슴 아픈 사랑이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의 눈이 잠시 윤정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다. 윤정은 겨우 손을 내밀었다. 어서 와요. 수아한테 많이 들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윤정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수아는 연신 민석의 장점을 늘어놓았고 민석은 적당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태도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엄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더운가 봐. 수아가 물을 가지러 일어났다. 그 짧은 순간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윤희. 윤정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윤정도 아마 민석 자신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아는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자며 들떠 있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10년 전 내 아빠가 죽고 엄마가 외로워서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졌었다고. 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이라고. 윤정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 속 민석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삭제하지 못한 채로. 창밖은 어두웠고 윤정의 불안은 점점 깊어졌다. 결혼 6개월째 수아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다. 명절이 돌아왔다. 윤정의 집에 모인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민석은 유독 말이 없었다. 수아가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거실에는 윤정과 민석만 남았다. 물 좀 드릴까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됐어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컵을 놓치는 순간 민석이 재빨리 받아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윤정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조심하세요. 민석의 눈빛이 말했다.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차갑게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엄마, 민석이 오빠가 요즘 이상해. 어느 날 저녁 수아가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인데? 글쎄, 맨날 멍하니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윤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나 보다. 요즘 남자들 다 그래. 그런가? 근데 엄마, 민석이 오빠가 엄마 보면 왜 그렇게 어색해해요?
엄마가 뭐 무서운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전화를 끊은 뒤 윤정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수아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민석의 필체였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다. 윤희에게 당신을 보낸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떠나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떨리는 손을,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를.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라요. 당신 곁에 내가 없어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수아의 손이 떨렸다. 윤희. 아빠가 엄마를 부르던 애칭이 윤희였다. 윤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아빠만 빼고. 수아는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빠의 과거 연인일까? 하지만 왜 이런 편지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까? 그날 밤 수아는 잠든 민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았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처럼.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수아의 속삭임에 민석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미안해. 윤희. 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갑자기 무언가 홀린 듯 자고 있는 민석의 핸드폰을 뒤졌다. 민석의 핸드폰 메시지, 통화 목록, 사진첩을 보다가 수아는 멈칫하였다. 자신의 엄마 윤정만 따로 찍은 수많은 사진들. 뭐지? 왜 엄마만 나오게 사진들을? 왜 엄마만 따로 찍은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사진을 보는 순간 수아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서랍에 있던 낡은 편지. 윤희에게. 수아는 편지를 움켜쥔 채 엄마의 집으로 달려갔다. 새벽 5시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 엄마, 나와봐. 잠옷 차림의 윤정이 문을 열었다. 딸의 얼굴을 본 순간 윤정은 모든 걸 직감했다. 이게 뭐야? 수아가 편지를 내던졌다. 편지지들이 윤정의 발밑에 흩어졌다. 윤희, 엄마 이름이잖아. 아빠만 그렇게 불렀던. 수아야? 대답해. 이게 오빠가 쓴 거 맞지? 엄마한테 쓴 거 맞냐고. 윤정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수아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엄마 손 떨고 있잖아. 얼굴 보면 다 알아. 왜 거짓말을 해? 왜? 수아야.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말해. 내가 미쳐버리기 전에.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정확히 말해봐. 그 사람, 너 남편, 엄마랑 과거에 알던 사이야. 순간 세상이 멈췄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뭐? 라고? 10년 전이었어. 내 아빠가 죽고 엄마가 너무 힘들 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 연하 남자였지. 하지만 짧았어. 정말 짧았어. 닥쳐. 수아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내 남편을 사랑했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엄마가 먼저? 수아야. 그때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줄 몰랐어. 그래서? 그게 변명이 돼? 우연이라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럼 처음부터 결혼을 못하게 말렸었어야지. 아님 나한테라도 다 털어놨어야지.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생각했었다. 이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 그 사람, 오빠가 내가 엄마 딸인 거 알고 접근한 거야? 엄마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떻게 알아? 엄마가 뭘 안다고? 그때 문이 열렸다. 민석이 서 있었다. 그는 수아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을 불안해하며 찾아온 것이다. 수아야, 꺼져! 수아가 소리쳤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 들었어?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야? 10년 전에 만났던 사이라고? 수아야, 진정해. 이건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수아가 황당해하며 웃었다. 그럼 편지는 뭐야? 오빠가 쓴 거 맞지? 윤희에게라고. 내 엄마한테 쓴 러브레터.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나랑 결혼한 게 진짜 우연이었어? 아니면 일부러였어? 내 엄마 딸이라는 거 알고 접근한 거야?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그때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그때 알았어. 거짓말. 진짜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어. 사랑? 수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넌 내 엄마도 사랑했었잖아. 그럼 지금은? 엄마 보면서 뭘 생각한 거야? 옛날 생각, 그리움? 아니면 미련?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이혼해. 수아는 조용히 말했다. 집 가서 짐 쌀 거야. 너랑은 끝이야. 그리고 엄마. 수아가 윤정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로서도, 뭐로서도. 수아는 돌아섰다. 그리고 새벽 거리로 사라졌다. 남겨진 윤정과 민석.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어떻게 그래?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엄마가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사랑했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아야, 그만. 수아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다. 너무 세게 깨문 것이다. 나는 그 사람 만질 때마다 엄마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키스할 때마다? 안을 때마다? 민석이 다가가려 했지만 수아가 손을 휘저었다. 오지 마, 더러워. 수아야,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야. 제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민석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그때 윤희는, 아니, 어머니는 외로웠어. 뭐? 수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편을 잃고, 딸을 혼자 키우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밤마다 혼자 울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대. 그래서 어린 남자 꼬셔서 만났어? 엄마가? 수아야. 윤정이 소리쳤지만 수아는 듣지 않았다. 말해봐, 오빠. 우리 엄마 몸이 좋았어?
엄마는 연하남이 취향이었어? 수아야, 그만해. 윤정이 딸을 붙잡았지만 수아는 그녀를 밀쳤다. 손대지 마요, 더러워. 윤정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난 진심이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희를 사랑했어. 나이 차이도 상황도 상관없었어. 그냥 윤희가 웃을 때 살아있다고 느꼈어. 그럼 나는 뭐야? 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나는 대체품이었어? 엄마를 잊기 위한 복제품? 아니야. 그럼 뭔데? 설명해봐.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수아를 만났을 때 윤정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그 순간들을, 닮은 웃음소리를, 똑같은 손짓을. 역겨워. 수아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3개월 후, 윤정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췌장암 말기였다. 어머니, 민석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윤정은 그를 보지 않았다. 얼른 가.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 수아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정신과 다니면서 약 먹고 살고 있어.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가 사라지면 이미 늦었어. 당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상처가 아물 것 같아? 민석은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후, 수아야, 윤정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몸무게는 30kg 밖에 남지 않았다. 수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뼈만 남아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외로웠어. 엄마, 내 아빠가 죽었을 때 엄마도 같이 죽고 싶었어. 근데 널 남겨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 민석이가 엄마를 살린 거야. 다시 숨 쉬게 해줬어.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 말하지 마요. 사랑이 죄라면 윤정이 수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이미 벌을 받았어. 충분히. 엄마, 수아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윤정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수아가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이 어머니의 병원복을 적셨다. 용서해줘. 엄마를. 제발. 엄마, 사랑해요. 미워하고 싶어도 엄마니까. 윤정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엄마, 엄마, 수아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복도 끝에서 민석이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사랑했던 두 여자. 그는 둘 다 잃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벌이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문상객들이 모두 떠난 뒤 민석과 수아는 빈 장례식장에 마주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두 사람 사이에는 텅 빈 공간만이 놓여 있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거리가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려다 닫았다. 수아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 시계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오빠를,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오빠를 미워하고 싶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빠가 나보다 더 괴로웠을 거 알아요. 엄마를 사랑했던 것도, 나를 사랑했던 것도 다 진심이었을 거라고. 수아야, 말하지 마요. 수아가 손을 들었다. 변명도, 사과도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이제 그만해요. 민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아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한때 사랑했던 그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손을 놓았다.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도, 어머니도, 내가 망쳤어. 전부 다. 아니에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타이밍이 잘못됐을 뿐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각자의 짐을 쌌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눈물은 없었다. 원망도 없었다. 다만 깊은 슬픔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수아는 엄마의 묘 앞에 섰다. 손에는 하얀 안개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었다. 엄마, 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 이제 괜찮아.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엄마도 미웠고, 민석 오빠도 미웠고, 나 자신도 미웠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근데 알겠더라고. 사랑은 끝났지만 용서는 남았다는 거. 수아가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엄마가 외로웠던 거 이해해. 엄마도 사람이었으니까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거지. 꽃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민석 오빠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우리 셋이 불행하게 얽혀버렸을 뿐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봤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렸다. 엄마, 하늘에선 행복하지. 아빠 만났어?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 대신. 수아는 천천히 일어났다.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사랑했어요, 엄마. 그리고 용서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수아는 묘지를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벚꽃길을 걸으며 그녀는 작게 웃었다. 저 멀리 다른 방향에서 민석도 같은 묘지를 나서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못했다. 아니, 봤지만 못 본 척했다. 그것이 맞았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했다. 벚꽃은 계속 흩날렸다. 봄은 다시 왔고 모든 것은 조용히 치유되고 있었다. 남겨진 건 슬픔이 아니라 조용한 이별의 평화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